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120번째를 맞은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교육감이신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로 찾아뵙습니다.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네, 잠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이신 임혜경 교육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혜경 교육감께서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교육감이십니다. 그만큼 전국 교육계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교육감 취임 1년이 다가오는데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16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유일한 여성 교육감으로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이론이나 실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주느냐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을 충실히 실천해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는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직원의 일치된 힘을 모아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임혜경 교육감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공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 제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 중이신데요. 교육감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영도 동삼지구 안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그리고 고등학교 2개가 오롯이 모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가 연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별히 사교육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부모들께서는 상당히 생계에 바쁘신 분들이므로 공교육의 역량만 강화된다면 순수한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그 공교육의 여건이 많이 좋아졌으므로 모든 서비스를 학교에 넣는다면 아이들이 더 이상 사교육 기관을 찾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가 기본부터 충실하게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학습 플래너를 활용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방법도 연수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세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학부모도 우리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학부모 연수도 좀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같이 공교육의 한 방향으로 충실히 나간다면 이제 더 이상 사교육의 폐해를 받지 않고서도 공부하는 실력, 자주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영도 지역 사교육 제로 지구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공교육 강화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것이 부산에는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무척 궁금한데 교육감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사교육 없는 학교가 현실화되려면 학부모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한번 운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란 우리 선생님께서 아무리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친다 해도 학부모는 끝없이 공교육에 대한 어떤 부족감 또 불안감을 느끼면서 학생을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원에 가는 시간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여러 가지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서 핵심 요원을 각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그 핵심 요원들에게 학부모가 어떻게 학생에게 지원을 자기의 자녀 교육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면서 그 핵심 요원들이 자기들의 동료인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자.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보다 폭넓게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그 학부모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그러한 분위기가 널리 퍼져나간다면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경비의 부담도 많이 줄이고 또 진정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5개를 모델로 선정해서 지금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 부산 교육께서는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교육 확대와 그리고 제2의 과학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아주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그 관심사가 매우 높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자녀에 대한 그 높은 성취에 대한 기대 모든 학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어떤 교육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월성도 같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다른 교육기관으로도 갈 수 있지만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영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학교에 영재 학급을 정설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한 7,800여 명, 전체 학생에 비하면 한 1.6%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초, 중학교의 영재 학급 또는 각종 영재 기관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월성을 추구하는데 적합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서부상권 지역에 조금 더 나은 학교를 하나 설치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학교 등교의 그 부담을 줄이면서 좋은 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2과학고, 아직은 제2과학고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2과학고를 설치해서 또 고등학교의 영재 교육도 확대할 것입니다. 새로 학교를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예산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주 정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내년의 개교를 향해서 모든 교육청의 각 부서들이 힘을 모아서 시설, 장비, 그리고 기자재, 또 교원 인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120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교육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제자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인성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 그 부산의 인성교육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인성교육을 모두 다 학부모들 많이 바라고 있는데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의 기초 위에서 또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습 지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적으로 충실하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치는 자세에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바른 인성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르칠 때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문성과 선생님의 그 교사로서의 사랑, 사명감으로 학생을 친절하게 가르쳐 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인성 지도가 또 필요합니다. 어떤 곳은 그 언어가 거칠다든지 또는 인사를 할 줄 모른다든지 각 학교의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학교 1인성 계획을 세워서 어떤 중점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방면의 바람직한 인성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전략으로 1학교 1인성 교육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가 우선이냐를 놓고 뭐 논란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교육감, 그 부산에서는 무상급식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국가의 재정 수준이나 또 그 여러 시민들의 욕구를 이렇게 절충하면서 초등학교 학생까지는 무상급식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육의 필요에 의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자 할지라도 시의회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논을 집약하면서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급식을 했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1학년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6학년은 언제 할 거냐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떤 먹고 없어지는 소비로 생각하시기보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생각하시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같이 모아주신다면 저는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씩씩하고 건강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조사가 해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안타깝게도 매번 청렴도 순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 그 부산시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이 시급해 보이는데 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6개 그 시도 교육청 중에서 매번 최하위를 하다가 그나마 작년에 7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육계는 더욱더 깨끗해져야 되고 바른 교육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11년도에는 우리 부산교육청이 가장 청렴한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교육의 관계는 청렴한 관계, 신뢰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편애 없이 모두를 다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하며 또 우리 교육의 그 재정 집행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또 여러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는 어떤 부조리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렴을 강조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그와 같이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청렴하려고 하다 보면 어쩌면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렴과 더불어 친절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세 개를 같이 조화를 시켜가야 청렴도 올라가고 일의 효과도 있으며 대민 서비스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도도 올리고 또 일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 적응에 아직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 다문화 가정 수가 약 30만 가구 이상이 된다는 통계를 제가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교육감님,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언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교육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어 교실을 다문화 학생이 5명 이상 되는 학교에는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일단 생활 언어를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40개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는 91개 교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언어 교육과 함께 또 그 다문화 가족의 부모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인 여러 세계 나라의 문화를 우리 그 각 학교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우리 그 한국 학생들이 다른 그 나라의 풍습이나 언어를 이해하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교직원들 사이에서 그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이 교원 평가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평가해야 되지만 동료나 또 가르침을 받는 대상인 학생 그리고 학생의 보호자까지도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는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작년도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도 또 곧 실시됩니다. 그럴 때 평가를 하고 나니까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향으로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스타일 중에는 보다 엄격한 선생님도 계시고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학생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데 그런 엄격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이 평가할 때는 좀 다르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 평가를 하면서도 그 평가자가 되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이제 이어져서 진행된다면 어떤 선생님이 더 훌륭한가 할 때 평가의 관점도 조금 바뀌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고 높은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선생님들 우리는 항상 전문성을 스스로 높여가야 되는데 이제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에게 교육을 잘 하겠는가 그 평가의 관점에 따라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평가해 가면서 자신의 그 전문성을 높여가야 하고 또 동료의 전문성도 서로 충고하고 조언하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 교육감께서는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교육감 주로 어느 부분에 입점을 두고 정치하시고 또 정책에 반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어떤 정책을 내렸을 때 그 정책의 마지막 종착점은 학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가 하는 것을 현장을 이렇게 봄으로써 그 정책이 옳으냐 고쳐야 되느냐 어떻게 강화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사실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또는 계속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학교가 챙겨줘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또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이런 것을 봄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지금 성적이 오르고 있는 학교 현장을 보면 정말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 심리에 알맞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학교에 이런 것도 소개하고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뿐 아니라 중학교는 아이들의 생활 지도나 또 학습 지도가 다른 점으로 몹시 어렵기도 합니다. 주로 방과 후 활동을 보면서 어떻게 그 정규 과정 외에 어떻게 보충을 학교가 해주느냐,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급식의 현장을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 활동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시설의 노후 개선 이런 것도 같이 챙겨가면서 직접 현장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 나가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또 선생님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을 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새벽이나 밤이나 또는 어느 틈새라도 생기면 학교를 나가봅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그 학교에서는 좀 방문하시려거든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없는 거는 사실 그 저희 일이 좀 많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해놓고도 어기는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교장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틈이 이렇게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그 의도는, 저는 항상 그 학부모나 다른 그 기대하는 그 수요자의 관점에서 학교 서비스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자연적인 그 활동을 봄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 정책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캐치할 수 있으므로 저는 예고 없이 학교를 잘 가기도 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학부모님들 정말 기쁘시겠죠. 오늘 인터뷰를 통해 그 같은 날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이미경 부산시 교육감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로 찾아뵌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